태어난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지요. 새가 알을 깨고 나오려고 애쓰는 것을 아시죠?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. 대체 길이란 그렇게 어렵기만 했던가요? 단지 어렵기만 했던가요? 동시에 아름답지는 않았던가요? 당신은 그 이상 아름답고 그 이상 쉬운 길을 알고 있었던가요? 안녕하세요. 엄마의 책장 반장금입니다. 네, 제가 드디어 이 데미안 책을 다 읽었어요.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. 원래는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작가에 대한 소개랑 그리고 줄거리도 좀 소개를 하고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핵심도 조금 짚어서 전해드리고 싶었는데요. 읽으면 읽을수록 표면적인 줄거리나 소개는 큰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.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헤르만 헤세에 대한 작가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중심으로 좀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. 먼저 헤르만 헤세는 사실 인터넷에 지식백과에 이렇게 검색만 해도 나오는 부분인데 작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는 이 작품 데미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얘기를 좀 전해드릴게요. 헤르만 헤세는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 출신의 작가이고요. 목사인 아버지와 신학계 집안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되죠. 외할아버지가 그 인도에 포교 활동을 했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였다라고 해요. 그래서 그게 영향을 좀 끼쳤는지 인도학에 관련된 많은 책들을 이제 훗날 헤르만 헤세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. 어린 헤세는 라틴어 학교에 입학하고 이듬해 그 신학교에 진학을 하는데요. 시인을 꿈꿨던 헤세는 그 약간 틀에 박힌 기숙사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을 하게 되죠. 데미안은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소설로 굉장히 유명하죠. 본인이 겪었던 그 혼란의 시기를 어떻게 보면 소설로 풀어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소설은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던 시기에 나왔던 소설이기도 하거든요. 헤르만 헤세는 전쟁을 굉장히 반대했던 작가로도 유명하다고 해요. 결국에 그래서 스위스로 망명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시기에 굉장히 그 고뇌했던 흔적이 소설 안에서 많이 드러났다라고 저는 좀 느껴졌고요. 이제 엄마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 이걸 읽으면서 아이의 성장기에 그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. 보통은 이 소설을 읽으면 자기 자신의 그 성장과 그리고 그 내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는 데 많은 좀 의미를 두는데 확실히 제가 엄마긴 엄마인가 봐요. 아이의 성장기에 정말 이렇게 겪게 된 그 본인의 그 많은 갈등 그리고 외부의 그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들에 부모로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데미안처럼 그 싱클레어에게 진정한 세계 그 자신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그 부분으로 좀 많이 와닿게 되더라고요. 어린 시절의 싱클레어는 굉장히 따뜻하고 정돈된 정말 틀 안에서의 가정 속에서 자라는 그런 아이였는데 크로모라는 나쁜 친구를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제 성과 악, 이 양분된 세계 안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많이 겪게 되죠. 이때 등장했던 게 바로 데미안이었었는데요. 싱클레어의 이런 혼란기에 데미안의 역할은 어떤 정해진 규범에서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하는 규칙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본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
그런 멘토 역할을 하게 돼요. 이 부분을 보면서 아이가 성장기에 겪어야 될 여러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. 사춘기라고 하는 흔히들 어른들이 말하는 사춘기를 겪게 되죠. 이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은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이 올바르고 내 안에서 무엇을 정립해야 될지 많이 혼란을 겪게 되는 이 시기이잖아요. 이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하는 역할은 뭔가 좀 규범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만 돼라고 하는 그 길로만 가게끔 하는데 사실 그것으로 아이의 진정한 성장을 이끌어주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사실 좀 많이 했거든요. 이때 데미안과 같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그 내면 안에서의 진짜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과연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하게 됐어요.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에 의한 자아 실현을 이루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. 결국 성장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억지로 끌어당겼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이때 부모의 역할은 정말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조력자 역할을 할 뿐이지 이끄는 그냥 이렇게 이런 방향이 오라라고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고 저희가 살아가는 환경에 있어서는 결코 혼자 살 수만은 없잖아요. 서로 연대해 가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 진정한 연대라고 하면 각자 그 내면이 강해지고 진짜의 자아 실현을 했을 때 그러한 연대도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이 책을 통해서 했어요. 어떤 분들은 데미안을 통해서 자기계발서보다 더한 자기 성장을 위한 책이다. 또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관념을 깨트리는 책이다. 또 어떤 분들은 약간 좀 냉소적이고 우울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고전이다.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인데요. 저는 그때그때 제가 성장기에 읽었을 때, 또 방황기에 읽었을 때, 또 지금에 있어서 또 읽었을 때 많은 생각을 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. 워킹맘인데도 불구하고 짬짬이 시간을 내서 이 책 한 권을 다 읽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고요. 또 엄마로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전쟁에 대한 부분, 아이의 성장에 대한 부분,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성장, 주변을 바라보는 눈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사색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작품을 그냥 해석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답과 같은 부분이 아니라 아마 각자 읽게 된다면 각자 다른 부분으로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게 바로 이 고전을 읽는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가을 선선하게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 책 읽기 딱 좋잖아요. 그때 데미안 한번 읽어보시면서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사색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이상 이것으로 마칠게요. 엄마의 책장 반장금 안녕.